안녕하세요. 날이 참 많이 더워졌네요. 오늘은 서중 콘크리트 편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요. 콘따구리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여름철 서중 콘크리트 시공입니다. 지구가 자꾸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자꾸 더워지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폭염 경보나 주의보에 대해서도 습도까지 반영한 온도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50% 습도보다 높으면 10% 습도에 1도 정도가 더 더해지는 그런 기준이죠. 여름철 되면 이런 기사들이 가끔 뜹니다. 찜통 건설 현장이다. 그래서 시공품질 확보에 진땀이 난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우울증에 걸렸다. 비우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공사에 차질을 좀 입는 겁니다. 그리고 폭염의 복병으로 레미콘 타설이나 양생작업 등의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사들을 좀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혹서기 환경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품질이 나빠질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서중 콘크리트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란 무엇이냐? 일단 여름철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서 운전 중에 슬럼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온도 때문에 표면으로부터의 수분이 급격한 증발이 일어나서 그 증발 때문에 표면 크랙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서중 콘크리트라 특히 정하고요. 관심을 좀 특히 더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 평균 기온, 일평균 기온이라 그러죠. 그래도 25도를 초과되는 것이 예상될 때, 그날에 만약에 우리나라 보통 2시쯤 되죠. 최고 기온으로 따지면 몇 도냐? 30도 정도가 됩니다. 그날의 일평균 기온은 보통 아침 9시 정도에 예상되기 때문에요. 정오에는 30도가 넘겠죠.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때 슬럼프 저하라든지 수분 급격한 증발이 염려될 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평균 기온 25도하고 최고 온도의 30도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로 이 광주나 경기도 지역을 보면 대체로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찜통더위인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아니면 산, 강원도 이런 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해풍이 분다든지 이제 산풍이 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일평균 기온 25도로 하면 그날 하루 한 30도 정도의 최고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서중 콘크리트 뿐이 아니라 모든 콘크리트는 마찬가지지만 제조, 운반, 타설, 양생이라는 이런 일련의 공정을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있고 습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비 오거나 구름에 따라 가지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엄밀히 일반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기온으로만 따지면 외기 온도가 그날 최고 30도 초과하면 급격한 급결합이라고 그러죠. 비균질성 그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품질에 사실상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중 콘크리트는 이런 관리 기준을 두고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타설 온도가 35도 이하로 관리해야 된다. 날씨가 아무리 최고 온도 30도를 찍는다 치더라도 얼음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 어떤 냉각시설 등을 갖춰가지고 콘크리트 자체 온도를 35도 이하로 낮추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골재나 배합수 등의 냉각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의 강도라든지 유동성, 작업성인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고, 여름철은 특히 보통 이제 운반해서 타설할 때까지 시간을 2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여름철은 30분 땡겨서 1.5시간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도 5일 이상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서 표면 양생 관리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서중 콘크리트 온도가 높다 해서 문제가 된다 했습니다. 이런 10도씨 정도가 콘크리트 온도 자체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슬럼프가 2.5cm 정도 감소되고요. 공기량은 2%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양생 시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수의 급격한 증발로 균열 발생이라든지 콜드 조인트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전반적인 서중 환경 시의 콘크리트 성질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첫째, 비빔 슬럼프에 저하입니다. 타설 온도 10도 시에 2.5cm 정도가 슬럼프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해서 수량을 5 내지 7kg 정도의 물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물 때문에 강도 발현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분체가 따라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병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연행 공기량은 어떻다 했어요? 콘크리트 타설 온도 10도 시에 한 2% 정도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연행 공기가 감소되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가 얼을 경우에 그 팽창압을 못 받아줘 가지고 동결융에 취약하죠. 그래서 KSF 409에 있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A 감소제를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슬럼프뿐이 아니라 슬럼프 로스도 관계가 되는데요. 일단 슬럼프 로스가 증대된다는 얘기는 슬럼프 플로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워커빌리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온도가 30도가 그거보다 높아지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슬럼프 로스가 심해져 가지고 압송성이 안 좋아지면 압송 중에 폐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타설 후에도 워커빌리티 감소로 표면에 곰보 등의 타설 결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슬럼프 로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이 좀 앞서야 되겠죠. 그리고 양생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응결이 빨라오죠. 그러니까 응결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1.5시간, 즉 평상시보다 한 30분 정도 당겨진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응결이, 그러니까 초결이나 종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콜드 조인트 위험이 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수분 증발의 증대입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증발량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급작히 표면에 증발이 되면 소성 상태에서는 소성 수축, 경화 상태에서는 건조 수축의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부 온도 상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구조물이 대형화가 많이 되는 추세라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층짜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 콘크리트가 굉장히 매시브해지고 커다란 구조물 자체가 많은데, 그래서 콘크리트의 온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화 반응이 촉진되죠.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의 중앙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내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표면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극단적으로는 관통균열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장기 강도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콘크리트 양생 온도가 높아지면 초기 강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온도가 높아지면 불균질한 결합이 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크랙, 또 보이는 크랙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강도를 쟀을 때 장기 강도가 덜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문제점,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고온시 콘크리트 성상, 비빔시 슬럼프가 감소된다. 그래도 어떤 영향을 미쳐요? 건조 수축이 균열이 생기죠. 슬럼프로스 증대는 어떻습니까? 제일 큰 게 펌퍼빌리티의 악화입니다. 그래서 폐쇄 현상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로는 급격한 수화 반응. 그러니까 응결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응결이 되기 때문에 표면 마감이 불량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 때문에 내구성이나 수밀성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급격한 수분 증발입니다. 수분 증발, 아까 말씀드렸죠.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공 계획 시부터 여러 노력들을 해야 소정 콘크리트를 관리를 잘 할 텐데요. 소정 콘크리트 시공 계획 시 기본 사항에 대해서 좀 8가지로 살펴볼까요? 소정 콘크리트 적용 기간, 일평균 기온 25도, 일최고 기온 30도. 그걸 명확히 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온도는 될 수 있는 한 높아지지 않도록 꼭 35도의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지키기보다는 그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여름철엔 좋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얼지 않는 조건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은 두께에 따라 가지고 5도씨 이상, 10도씨 이상 이런 조건이 있지만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져서 반응성이 높고 수분 증발이 높고 워커빌리티가 문제가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슬럼프로스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워커빌리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대책을 처음부터 세워야 되고요. 또 양생 타설 시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 타설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수분 증발을 막는 양생 방법, 표면에 양생제를 뿌린다든지, 또 6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온도를 가능한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성분 중에 대부분이 한 70~80%가 골재잖아요. 그래서 골재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콜드 제인토가 여름철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타설을 빨리 종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콘크리트가 건조하지 않게 충분히 수분 양성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뭐 항목으로 살펴보면 재료적으로는 일단 재료 온도를 가능한 낮추게 한다. 그리고 혼화제 중에서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형 저감제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합, 제조, 타설, 양생, 시험 중에서요. 다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소성수축균열을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수분 양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분. 소중 콘크리트 시공에서 제조 및 운반을 좀 살펴본 데인데요. 일단 재료를 먼저 살펴보죠. 제조 단계의 원자재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 전체 중에 시멘트 온도 8도시에 콘크리트 혼합 온도 1도 변화를 해요. 골재는 2도시 1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멘트로 가지고 콘크리트 온도 변화시킨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멘트 온도가 높으면요, 이상 응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균질성도 있고요. 그래서 강도 저하되는. 그래서 시멘트 온도는 보통 한 65도 전후 그 이하로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현장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뭐 거의 한 80도 이상의 온도로 바로 믹싱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이상질 때문에 품질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시멘트를 그러니까 예비 사일로를 받아가지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을 두거나, 부득이하다면 믹서 투입할 때 물 먼저 하고 골재를 투입해서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약한 물이 40도 이하가 되도록 한 다음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믹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골재는 뭐 2도변의 1도씨는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골재의 상옥, 그러니까 위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둬가지고 그늘이 지게 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물뿌림을 통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골재 중에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파라미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러 실험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 액체 질소로 골재를 냉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액체 질소로 골재 냉각해 가지고 한 방법이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우리나라 LNG 탱크, 지하형 LNG 탱크 할 때 이런 시도를 많이 했죠. 다음은 물입니다. 물 같은 경우에 이제 4도씨의 콘크리트 온도 1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시원한 물,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정에 따라 가지고 품질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정을 반드시 그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 수돗물은 다 품질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품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혼화저위, 혼화제 말씀드리죠. 혼화제는 지연형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응결 속도를 결국 지연시켜 가지고 수하열을 약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단계 배합 설계 관리 중에서 배합 강도나 다리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은 배합 강도, 서중 환경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10도씨에 5 내지 7kg의 물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온에 대한 강도 저하를 보정한 서중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현장 수중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단위 수량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압승성이 떨어져요. 워커빌리티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고성능 혼화제를 검토해서 워커빌리티를 맞춰주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위 수량 및 슬럼프 관련해서요. 슬럼프 로스는 온도가 높을수록 아니면 생산한 경과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로스가 커집니다. 그죠? 슬럼프 1cm 증가하는데 단위 수량을 한 1.2%가 증가되는 부분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공기량입니다. 아까 10도씨의 공기량 2%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콘크리트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운행이 어렵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A 감수제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제조 및 운반 관리 중에서 믹싱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믹싱 시간은 계속적으로 오래 하면 그 안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열이 생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온도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3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운반 관리는 어떨까요? 예, 여름철은 90분 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은 1시간 이내로 현장에 도착되도록 배차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 내에 계획을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는 트래픽 잼이라든지 사고, 아니면 현장에 도착해서도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 차량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설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운송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의 약 한 2, 3도 정도의 온도가 그 콘크리트 안에서 상승이 돼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실험 데이터로는 이렇습니다. 1시간 정도 그 레미콘 착 에지테이터에다가 그 콘크리트가 있을 경우에 내외부 온도차의 15%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30도고 안의 온도가 20도라고 하면 10도잖아요. 10도에 약 한 1.5도, 15%니까 1.5도씨가 1시간에 변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계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은 한낮보다는 비교적 온도가 낮은 오전 중에 타설이 완료되도록 일찍 서두르는 현장들이 많죠. 이렇게 표면 덮개를 하는 거고요. 또 출하시에 드럼 위에 살수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요즘은 도장, 격리식 도장을 하죠. 자, 콘크리트 타설 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예, 몇 가지만 살펴보면 타설 당일 기상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폭염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니면 그날 비가 오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타설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구획을 어떻게 둬서 조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레미콘 공장을 한 개 이용할 것인지 두 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야간까지 다 고려돼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타설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몇 대 동원하는지, 그 다음에 양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 인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폭염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건강관리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타설 인원의 안전 및 혹서기 건강관리 대책도 반드시 고려사항입니다. 예, 다음은 콘크리트 타설 관리죠. 일단 거푸집 등에서 물을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거푸집의 수변 상태를 유지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또 시간적으로 볼 때 운송은 60분, 그래서 타설 완료까지는 90분을 초과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35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콜드 조인트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은 타설 시간 간격을 짧게, 되도록이면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은 구조체의 타설 시 유의사항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치마가 만약에 보이잖아요. 소성 치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를 재다짐을 충분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라 슬래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부재가 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시간에 쭉 연속해서 타설해서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에는 봉형 진동 다짐기를 사용하고요. 부분적으로는 진동 다짐기를 추가적으로 보완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째로는 연속 타설의 체계를 갖춘다 하는 거죠. 레미콘하고 콘크리트를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무전 연락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해서 출하 간격이라든지 휴식 시간들을 충분히 연락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믹서 트럭은 될 수 있는 한 펌프카에 2대를 정차해서 연속적으로 1번카, 2번카 해가지고 쏟아 부어서 펌핑이 연속적으로 타설이 가능하도록 돼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마감입니다. 일단 콘크리트가 끝나면 즉시 양생을 시작해서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소중 콘크리트는 일단 24시간 이상 콘크리트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수분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5일 이상은 양생 상태를 쭉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간혹 목재 거푸집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푸집까지 수분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성 치마 균열 같은 경우에는 재다진 탬핑이라든지 흑선으로 균열을 다시 없애는 작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은 결국 온도 때문에 콘크리트의 수분이 빨리 건조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인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돼야 되고요. 레미콘 회사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생 관리를 정리를 했는데요. 좀 살펴보면 콘크리트 타설 직후에 수분 증발을 억제해서 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목표죠. 그래서 일단 응결이 끝난 후에는 물을 직접적으로 뿌려서 수분 양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표면적이 넓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열에 의해서 건조가 빨리 일어나 표면에 균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해서 물의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닐을 많이 덮죠. 안 그러면 양생제를 뿌려주고요. 양생제를 뿌린 부분에 만약에 2차 타설, 그러니까 다웰바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치핑을 하여야 합니다. 온도 때문에 이제 급격한 수분 증발은 균열의 원인이 가장 많이 되고요. 건조수축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10의 -4승 정도의 건조수축 개수를 갖고 있어서 대략 한 1m에 한 0.3mm 정도 크랙이 총량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균열을 미세 크랙으로 나눌 수 있는 양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수변 양생입니다. 결국은 비닐을 덮는다, 뭐 양생제를 뿌린다, 아니면 표면에다가 충분한 분무 상태의 물을 적당히 살포한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조물 자체에 천막을 씌울 수가 있다면 천막을 씌워서 직사광선을 막고 수분 증발량을 줄인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수분 양생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마감 직후에는 뭐 보수 매트라든지 비닐, 젖은 마포 등으로 노출면을 덮어서 충분한 면에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씻기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경화되면 그 다음에는 살수 양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피막 양생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콘크리트가 진행되는 부분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자, 소중 콘크리트 양생 관리법입니다. 일단 온도가 높으니까 수화열 저감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종 시멘트보다는 플라이애시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해서 뭐 요즘은 삼성무게 저발열량
시멘트를 갖다가 쓰는 것이 많이 되죠. 아니면 4종 시멘트를 쓰기도 합니다. 일단 단위 수량은 가급적이면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고성능 감수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잔골재를 부순 모래로 잔골재를 이제 사용한다 보면 그 부순 모래 때문에 건주수칙 발생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부순 모래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세척 해사나 강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강사는 워낙 좀 비싸죠.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골재 냉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예전에 영종도의 인천공항, 국제공항 할 때 사용했던 아이스 프렌트인데요. 그러니까 칠러 프렌트를 사용해가지고 골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죠? 골재의 온도는 2도만 낮추면 콘크리트는 1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리 같은 경우에 가시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서중 콘크리트 혼화제를 씁니다. 일단 지연제를 쓰면 슬럼프 로스가 별로 없는 늦어지는 콘크리트 유지 성능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수축 저감제입니다. 수축이 좀 여름철에 온도 때문에 많아지거나 수축 균열이 많이 나니까 수축 저감제를 써가지고 1% 썼을 때, 2% 썼을 때 이렇게 수축량이 적어지니까 결국 크랙이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알칼리 자극제에 의한 혼화제 대체입니다. 알칼리 활성화제라고 불리죠. 알칼리 활성화제를 씀으로써 이렇게 일종 시멘트만 쓰던 것을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플라이애시나 고르슬래그를 이렇게 치환해서 쓰게 됩니다. 다음은 표면 피복 양생제 적용인데요. 서중 버블 시트입니다. 서중 버블 시트를 썼더니 어떤 부분이 됩니까? 치마 균열은 27%, 수축 균열은 73%, 많이 저감됐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천막이죠. 이렇게 보면 이걸 서중용 은색 버블 시트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단 일반 거푸집 천막인데 이렇게 온도가 요만큼 낮아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한 거죠. 자, 이상으로 여름철 콘크리트 시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